엄마가 잔소리할 때 피하는 방법이에요. 네. 잔소리하는 게 이러고.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더 혼나요. 네, 욕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화장실 갔다 온 우리 하연이가 얘기 한번 해볼까?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써? 어디지? 잠시만요. 쉽잖아. 한 문장이에요. 나 이거 왜 했지? 한 문장이잖아. 쉬워요. 한번 해볼까? 시각은 네. 영향을 주었다. 네. 우리의 영향을 받았다. 네. 우리의 저 사실 이거 했었어요. 선입견. 네. 진짜에 대해. 진짜가 아니죠. 리얼리티는 현실이야. 아, 자. 쉽잖아. 현실에 대해 어때요? 쉽잖아요. 프리컨셉션이 뭐야? 프리컨셉션. 미리 인지하는 거니까 선입견이야. 자, 현실에 대해서 선입견에 의해서 시각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말 됩니까? 자, 이나인지 또 나왔어요. 뭐뭐 하는데 있어서, 뭐뭐 하는 동안. 여기서 동사겠죠. 어떤 한 장면을 보는 데 있어서 아니면 보는 동안 we establish는 쉽게 말해서 make죠. 만들어내는 거야. 뭘 만들어내는 거니? unconscious hierarchies 단어가 어렵습니다. 자, 무의식적 위계관계 이런 말입니다. 단어가 어려워요. 자, 무의식적인 위계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관계죠? reflect 주관되죠. our functional relationship 기능적 관계를 투영하는, 반영하는 무의식적 위계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뭘 향해서요? 물체를 향해서.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순간적인 우선순위를 향해서 본다는 겁니다. 말도 더 어렵게 해놨네. 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잘 봐.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우스죠. 잘 보세요. 어떤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딱 이 한 장면 본다 칩시다. 딱 이 모습 지금 정지 상태예요. 이걸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뭘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무의식적 위계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무의식적 위계관계 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벌벌 떨어? 아니죠. 이걸 보고 어때요? 마우스네? 그럼 내가 얘를 통제할 수 있죠. 그럼 내가 갑이고 얘가 을이야. 그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 위계관계. 반면에 호랑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를 보면서 역시 호랑이 세네. 그러면서 위축이 되겠죠. 그럼 가불관계가 좀 흔들리겠죠.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위계관계를. 근데 어떤 관계예요? 투영하는 겁니다. 뭘요? 기능적 관계. 기능적 관계가 뭔데? 얘 마우스네? 클릭하면 되네? 가볍네? 뭐 별거 없네? 이런 거. 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물체와 순간적인 우선순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딱 이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뭐예요? 마우스네? 컴퓨터에 쓰겠네? 얘 뭐 가볍고 뭐 우리가 뭐 이걸 보고 벌벌 떨지 않겠네? 이런 것들을 바로 순간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그런 장면. 그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에 의해서 시각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내용을 for example부터 앵글까지를 규리 한번 해보자. 모르겠어요. 헤헤 이거요? 봅시다. 예를 들어 when visualizing a hammer 자 여기서 예시를 든 건 뭐예요? 저는 마우스를 예시로 들었지만 얘네들은 망치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visualizing 시각화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각화.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야. 뭐를요? 망치를 먼저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때요? 속에 있는 눈,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한번 망치를 한번 시각화해보자. 그냥 떠올려보자 이런 말이에요. 상상해봐.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필이죠. 인물 정보잖아. 근데 이 뜻만 알아두면 안 돼요. 프로필은 옆모습이란 뜻도 존재합니다. 옆모습을 보거나 보는 경향이 있거나 혹은 어때요?
at some other ready for use angle. 사용 준비가 되어 있는 각도를 몇 가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망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저절로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 쓸 준비가 되어 있잖아.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옆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망치가 어때요? 이게 망치라고 생각해봐. 됐냐 이거. 우리 망치 이 모습, 뒷모습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딱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마음의 눈을 볼 때. 이해됐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원 나왔죠? 이렇게 원이 주어가 되면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는 probably, 아마도 would not visualize a hammer. 망치를 어때요? 시각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라고 그랬어요. 100%는 아니란 거예요. as seen, 보여진 모습으로서. 뭐 어떻게 보여진 모습으로서요? from the top, 위로부터 보여진 모습. so that은 뜻이 두 개죠. 중요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 두 번째 뭐뭐 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요? 손잡이가 숨겨지기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요? 망치 머리 부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어때요? 아마도 visualize, 시각하진 않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망치 모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갑자기 어때요? 망치를 위에서 바라보면서 망치 어때요? 소위 말해서 손잡이가 없는 그러한 윗모습을 생각하진 않겠죠? 아마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망치하면 이런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치는 어때요? 내가 사용 가능한, 고로 내가 가리고 얘가 여기, 이런 식으로 위계관계를 설정한다는 거죠. 네. 이해됩니까? 어떠한 그 모습을, 그 정지된 그 모습을, 장면을 볼 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서윤이가 한번 해볼까? 그 위계 관계는 우리가 기능적 관계입니다. 기능적 관계는 우리가 가진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관계는 사물의 크게 만드는 자, 이것도 관계사죠?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아, 그렇죠? 자, 우리가 기능적 관계는 기능적 관계인데 어떤 기능적 관계예요? 우리가 물체와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체를 딱 보면 드는 생각, 그러한 기능적 관계는 고로 여기서 망치가 나왔죠. 망치는 어떤 역할이에요? 못 받거나, 그렇죠? 어떤 뭐 그런 걸 떠올린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네. 카메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촬영. 마우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클릭.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기능적 관계는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Visual expectations. 시각적인 예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각적인 예측, 시각적인 기대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어떤 기대 내지 예상이에요? Interfere with, 밑줄 어디에 간섭하다, 회방을 놓다 이런 말이에요. 간섭하다, 방해하다, 회방을 놓다. 우리의 어떤 능력에 간섭하는 거예요? Ability to V죠. 중요합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카메라처럼 볼 수 있는 능력에 능력을 방해하는 시각적 기대를, 예상을, 예측을, 시각적 예상 장면이겠죠.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카메라는 어때요? 카메라 쭉 보면 이걸 많이 찍는다고 합시다. 카메라로. 그러면 이 모습이 그대로 담기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카메라처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방해된대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시각적 예상 장면이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여기서부터는 좀 뭔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적 관계를,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고 그 기능적 관계를 떠올린다는 것은 카메라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방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각적인 기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쵸? 그러한 예상 장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충분히 어때요? 카메라처럼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기능적 관계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각도로 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갑자기 누군가는 망치를 어때요? 못 박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harm,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렇게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각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기능적 관계가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카메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방해하는 그러한 능력을 만들어내야 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기능적 관계가. 얘는 이런 역할을 해 라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도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됩니까? 하는 거 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자, 지금 한번 볼 거고요. 네. 너무 슬퍼요. 모르시는 진짜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 머리는 할당량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자, 저도요. 쉿, 조용히 하시고. 무슨 들어오면 들으지. 들을 수가 있는데 자, 볼까요? 다 죽여버려. 자, 3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쉽죠? 이거 한번 해볼까? 하윤이가 한번 해볼까? 선생님 또 누구죠? 하윤이가 한번 해볼까? 하연이라고 했어요. 언니라 들었는데 저는. 아, 그래요? 아니 선생님 근데 다른- 저 분명 했던 걸로 기억을. 미안, 사실 하윤이라고 그랬어. 그쵸. 네. 카메라 어딨지? 자, 카메라 어딨냐? 아, 또 카메라. 이거 쉽잖아요. 카메라는 어때요? 카메라는 그 사람들 눈처럼 네. 보인다. 오직 아니, 보인다가 아니라 본다죠. 본다. 오직 나누고 색깔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야 맞네. 모양과 아, 쉐임이네. 네. 단지 어때요? 모양과 색깔만 본다는 겁니다. 카메라는 무엇처럼요? 쉐울인 줄. 인간의 눈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해볼까? 규리? 네, 아니요. 지민이? 얘네 다 상태 안 좋아요. 알았어요. 자, 문서화한대요. 뭐를요? 세계, 세상을 문서화한대. 그래서 다큐멘터리예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네. impartially 뭐예요? partially는 부분적으로야. impartially는 뭐예요? 동등하게 전체적으로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어때요? through a lens. 렌즈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상을 기록한대요. 근데 어떤 렌즈예요? 인간의 눈과 유사한 비슷한 눈으로 세상을 기록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어때요? 카메라 렌즈랑 비슷하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우리가 그것들을 어때요? 주의 깊게 바라볼 때 사진들은 어때요? surprising입니다. surprised 아니에요. 왜? 사진은 놀라게 만드는 거니까 surprising이에요. 종종 놀라게 만든다. 왜냐면 because 그러니까 주어동사 나와야겠죠. 접속사니까 해석 안 합니다. 사진들은 해석을 안 해요. 뭘 해석을 안 해요? confusing details. 복잡한 세부 사항들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쵸? 혼잡한, 복잡한 세부 사항들을 해석하지 않아요. not A but입니다. A가 아니라 B예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단순히 serve them. 제공하는 거예요. 뭘 제공하는 거예요? up to. 우리에게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뭘 제공하는 거예요? with a mechanical indifference. 기계적인 무관심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제공한다. 그럼 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사진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놀랍니다. 왜? 세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계적 무관심. 딱 찍힌 그 모습만 우리한테까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뭐 코가 어떻고 코가 뭐 180도고 뭐 입이 뭐 어떻게 부르텄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굴 찍으면 그냥 어때요? 얼굴만 찍으면 아 이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어때요? 단순한 무관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사진 찍었죠? 얘는 뭐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여주지 얘가 뭐 노후화가 됐고 전체적으로 어떻고 뭐 몇 년 산이고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은 말해주지 해석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어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때요? 인간의 눈과 유사하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flatness가 뭐예요? 평평함 때문에. 그러한 평평함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because of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치사죠. 그래서 명사 나왔어. 사진들은 종종 뭘 포함하고 있어요? 구역, 지역,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 스피어가 있죠. 구역, 지역, 영역. 근데 어떤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appear, 나타나는 거야. 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는 색깔과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구역도 가지고 있다, 포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때요? 단순하기 때문에 사진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기도 어려운 색과 모양을 보여주는 지역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었어요. 찍었는데 어때요? 우리 눈에 이게 어때요? 검은색이잖아. 근데 밖에서 보니까 이거 회색도 있고 이거 무슨 색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어때요? 인식할 수 없는 색도 어떻게 된 거예요? 모양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인간의 눈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아니 카메라는 이런 렌즈랑 보면 유사한데 사진 결과물로만 딱 보자면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약했을 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요약인데요. 우리의 시각적인 인식은 모습을 잡아가요. 뭐에 의해서요? 기존에 세워진 위계관계로 얘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나는 얘보다 어떻게 세고 강하고 그런 걸로 뭐에 근거를 둔 거예요? 기능적 관계에 근거를 둔 위계관계로 모습 잡힙니다. 쉼표 다음 위치, 계속정법, 부연 설명.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간섭합니다. unlike 뜻이 뭐냐면 뭐뭐한 달리 이런 말이거든요. 뭐한 달리 얘가 카메라의 perspective, 관점과는 다르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방해한다. 객관적 관점과는 다르게 본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인간의 눈과 카메라 렌즈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어떤 걸로 보답하죠? 사진으로 보답하죠. 인간은 사진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선입견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능과 그런 모습에 따라서 다각도로 보지 못한다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친구를 사귀는 게 자,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자, 보겠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자,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계사 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들어갔죠.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건데 덜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significantly는 부사가 와야 되고 이때는 상당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은 덜 하는 거야. 그렇죠? 가장 덜 하는 거야.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좋은 ones, 행동이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ing 뜻이 뭐였어요? 뭐뭐 하는데 동안에 있어, 뭐 하는데 동안에 이런 뜻이 있죠. 동안에. 자,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not only A but also B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녀의 행동과 또한 어때요? 의도라든가 동기도 are relevant. relevant 뜻이 뭐예요? 관련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와 동기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란 것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할 생각도 해야 돼요. 반드시 avoid morally bad ones.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후 들어갔고 동사 이렇게 됐죠. 자, 비의도적으로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런 뜻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의도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는데 생각이 없는 거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때요?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를 안 끼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때문이에요? 단순히 뭐 때문이에요? Things do not turn out. 어떤 이제 여기선 결과라든가 어떤 모습이겠죠. 그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생각한 바와 같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시를 든 게 뭐였습니까? 고양이였죠. 우리가 고양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소연이 그랬죠. 고양이는 어때요? 손으로 사람이 만지는 순간 어미와 단절된다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그때 연구인 선생님도 그렇고 고양이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길에 버려져 있는 고양이를 들고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와서 길렀겠죠? 근데 저는 고양이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놔두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피해를 안 끼치려고 예방하려고 막으려고 했는데 프리벤트가 막다 예방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그러한 결과물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뒤로 가야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의 종류는 슬랩스틱 영화에서는 단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영화에서는 어때요? 이게 좋아 그러면 다들 좋아가지고 맞아 그게 좋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은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영화에서는 선한 사람들이 많죠? 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 좋은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권선징악 이러면서. 그러면서 꾸밀 수는 있으나 이쯤은 한번 be worth ing가 나왔죠? be worth ing 뭐할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언급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뭘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상을 피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상이냐면 실질적인 결과물이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실제적 결과물이 판단되어지는 것, 도덕적으로 좋냐 혹은 나쁘냐라고 판단되어진 쪽으로 중요한 그러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물이 그러한 인식, 그런 결과물이 좋아야 되겠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가 아까 말했죠? 영국인 선생님이 고양이 딱 이렇게 짚고 자기 집으로 가서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막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잘했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양이에 대한 지식인데 그건 아닌데 죽게 냅뒀어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고양이가 죽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어때요? actual consequences, 실제적인 결과물이란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그녀가 행동한 것이 도덕적으로 좋냐 나쁘냐라는 것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자칫잘못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 이 글 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 결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제 결과. 이 사람은 결과파야. 자, 그럼 여기서 헐은 의미상의 주어로 그녀의 행동이라고 그랬고, being judged는 판단되어진다라고 해서 이 being은 동명사라고 해서 이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아두자 그랬죠. 왜냐하면 toward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뭐한 것 쪽으로, 그 방향으로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such 명사, 그러한 명사,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녀가 의도하는 바가 좋았다라고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칸트와는 달리 이 글을 쓴 사람은 결과도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뭐 하기 전에요? She is regarded as morally good. regarded as 뭐뭐로 여겨지다, 간주되다 이런 말이다. 도덕적으로 그녀가 좋다라고 간주되어지기 전에 결과물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칸트와는 다르게. 칸트는 어때요? 이렇게 행동하면 아무리 결과 안 좋아도 그래 너는 좋은 인간이야, 그래 너는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할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건 도덕적으로 나빠, 도덕적으로 좋아 이렇게 글 쓴 사람은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사람이에요? 피해는 안 끼치려고 예방은 하고 싶어요. 하지만 never does,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 나는 피해를 안 끼치려고 했는데 결과가 반대되는 경우, 그런 사람은 not generally,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be thought of as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뭐로서 간주되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도덕적으로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간주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칸트는 아무리 결과가 안 좋아도 그래 뭐 도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라고 하지만 이 글 쓴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너는 도덕적으로 나빠, 도덕적으로 좋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고양이한테 햄을 줬어요. 길가에 있는 고양이한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중에 그 캣맘이라 해가지고 그 길고양이들 먹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럴 수 있다, 뭐 반대한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 고양이한테 햄을 줬어요. 꾸준하게. 근데 그 고양이가 주변 돌아다니면서 모기도 잡아주고 쥐도 잡아주고 뭐 소위 말해서 좋은 일을 하고 다녀. 그럼 나는 어때요? 결과가 좋으니까 캣맘들은 싫어할 수 있지만 이 글 쓴 사람에 따르면 나는 어때요? 도덕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있길래 내가 햄을 줬는데 그 고양이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서 겨울인데 원래 그 따뜻한 보닛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차 보닛으로 들어가서 피하고 있다가 그 운전사에 의해서 보닛이 터져버렸습니다. 고양이도 죽고. 그럼 나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했지만 그 차를 탄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손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에 따르면 나는 아무리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왜? 손해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